네,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로지컬 싱킹의 목적은요, 좀 좁게 말하면은 먹히는 기획을 해보자, 그리고 통하는 보고를 해보자예요.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의 글쓰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했으면 그거를 이제 정리된 생각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했던 내용을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목표한 대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로지컬 싱킹입니다. 그냥 글쓰기라고 다시 말씀드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글쓰기, 조금 다르게 보면요, 우리는 회사를 입사를 할 때 지원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들어가면 이제 뭐 OJT 문서라든지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함에 기획서, 소개서, 매뉴얼, 뭐 제안서, 보고서 등등등을 쓰면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즉 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라는 걸 쓰죠. 회사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문서화 그리고 글쓰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앞으로 할 건데요. 그러니까 문서화를 쓰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로지컬 싱킹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로지컬 싱킹을 통해서 뭔가를 구조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로지컬 싱킹과 구조화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지컬 싱킹과 구조화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영상 거의 1시간에 가깝게 생각 정리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정리하는 이유는요,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끝났으면은 누군가한테 생각을 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리를 했다면 그것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 그것을 고지고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로지컬 싱킹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로지컬하게 전달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기획서, 뭐 보고서, 이메일, 제안서 등을 이제 잘 쓰되, 그때는 미시, 뭐 민토 피라미드, 로직 트리, 뭐 제로 베이스 접근법, 가설 중심의 사고 등등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 내 생각을 고지고대로 왜곡 없이, 누락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로지컬 싱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근데 내 생각을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달을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우리가 뭐 블로그를 쓰거나 브런치를 쓰거나 작가들도 자신의 뭔가의 글로 독자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회사에서도 뭔가 전달을 해요. 그걸 왜 할까요? 왜? 대체 왜?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왜 쓰고, 회사에서 읽는 사람은 왜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쓰는 사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읽는 사람부터 보면, 이 사람이 읽는 이유는 이게 사실 비즈니스 문서 아니면 소설을 읽거나 뭐 시를 읽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정보를 찾거나 재미를 얻거나 시간 때우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서는 읽는 사람이 읽는 이유는 좀 달라요. 그냥 정보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를 왜 얻냐는 거죠. 회사에서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결정.
뭐 상반기 경영 현황 보고서를 읽어. 그러면 하반기 경영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서를 읽는다는 건요, 무언가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쓰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자에게 무엇을 결정받기 위해서 쓰는 거겠죠? 그렇게 써야 하는 문서, 그걸 우리는 기획서라고 하는데요. 기획서라면 우리 이런 이유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요게 기획서를 만든 이유가 될 거고요. 보고서라면 우리 이런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이제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걸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끔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회사에서 글 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회사 밖에서도 모든 이제 콘텐츠, 뭐 글, 영상,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뭐 회사를 다시 넘어서 다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 모든 콘텐츠는 항상 뭐뭐의 입장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런 이해, 판단, 결정을 받기 위해서도 뭐뭐의 입장에서,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도 뭐뭐의 입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뭘까요? 땡땡 입장. 너무 티나게 써놨죠? 독자 시점, 전지적 독자 시점. 그러니까 전문가끼리 앉아있는 곳에는 독자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전문 용어 남발해도 상관이 없지만, 듣는 분이 실무를 잘 모르는 뭐 임원, 뭐 한 고령의 회장이라면 최대한 쉽게 표현해야겠죠? 그러니까 읽는 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 모든 콘텐츠가 다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어렵게 쓰거나 내 기준으로 쓰면 읽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못 읽겠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듣겠죠.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문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냥 뭐라도 잘 써야지 뭐 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원하는 결정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쓰려면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을 받기 용이한 그런 잘 쓰여진 문서, 좋은 문서, 이런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걸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죠. 모든 컨텐츠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독자 입장에서 말고 이제 뭐에 부합하는 뭐뭐가 명확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가주면 좋아요. 뭘까요? 빈칸 생각해 보세요. 땡땡에 부합하는 뭐뭐 이거, 그리고 땡땡에 기초한 뭘까요? 잠시만 생각해 보시죠. 잠시만요. 두 번째 문장은요, 주제에 부합하는 결론, 뭐 요점, 뭐 핵심 또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그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듣거나 보고를 듣거나 읽는 사람이 딱 듣고 뭐란 얘기야?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에 기초한 뭐뭐가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좀 쉽죠? 사실에 기초한 근거. 네 번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건 썼네요. 그냥 근거가 없다면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근거, 논리적으로 연결. 그러니까 뭐 주장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논리와 근거가 없으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뭐 편하고 뭐뭐 하기 싫다, 쉽다. 이건 뭘까요? 이거 좀만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읽기 어려우면 일단 안 봐요, 안 읽혀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독자 입장에서 뭐뭐에 부합하는 기초한, 연결,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문서가
갖춰야 할 조건이 여기 말씀드린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들을 갖춘다는 것을 다른 말로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부합하는 근거가 없다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얘기 들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논리가 없으면 그냥 말이 돼? 뭐 이런 얘기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줄여서 정의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문서가 갖춰야 될 조건은요, 읽는 이의 눈높이에 맞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과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줘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에 우리 비즈니스 문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는 용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작은요, 항상 문서의 시작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요. 뭐 후배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교육 문서라면은 진짜 쉽게 쓰여줘야 될 거고요. 개발자들끼리의 세미나 문서라면은 전문 용어 막 남발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프만 붙여도 괜찮죠. 왜냐하면 이미 알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맥락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읽고 나서 뭔 말인지, 주장이 뭔지 딱 보고 또 알아는 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읽고 그래서 이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그러니까 주장, 그냥 메시지, 이 2가지, 그냥 이게 되게 분명해야 되는 거고, 정보를 전달하건 결정을 받기 위해서건 간에 이 메시지가 좀 더 알아들을 만하게끔 쉽게 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꽤 재밌게 전 읽었는데요. 성격 급한 부자들이라고. 이 책에 보면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격 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게 성격이 급하면 다 뭐 성공하는 건 아닌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반대로 성격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니저들 윗사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격이 참 급해요. 뭐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성과를 어느 정도 내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고, 성과를 냈다는 건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서 그렇겠죠.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격 급한 것은 꽤 도움이 돼요. 본인이 막 급해가지고 막 후다닥 쳐내버리고 다른 상대방한테 빨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멤버들이 이제 성격 급한 매니저한테 뭔가 이제 보고를 하면 이제 바로 탁 급하게 막 거꾸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러니까 팀장, 임원, 뭐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막 해야 되니까, 실무자야 한두 가지 그냥 깊이 파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으면은 세세하게 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뭐 맨날 하루 일과가 보고받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에너지를 막 적게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뭔가 문서에 장황하게 막 쓰여 있으면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막 얘기해요. 한눈에 안 들어와.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짜증도 내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격, 뭔가 급하고 뭔가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정보를 문서랑 보고를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장 내의 글쓰기와 회사 밖의 글쓰기에서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글쓰기 하는 것은, 블로깅 하는 거, 뭐 인스타그램에 페북에 올리는 것은 내가 그냥 잘 알고 있어요, 나 잘 알아요, 나 잘났죠, 이렇게 어필하는 거라면, 직장 내 글쓰기는요 철저하게 상사를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사는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볼까요?
설득하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점 두 가지.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내가 뭘 해줘야 하지? 요 관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상대방이 뭘 알고 싶어 하느냐를 우선 잘 짚어서 우리 주장이 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거 도움 돼요, 이거 하면 당신한테 좋아요 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순한 사실인데요, 간과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더 많이 쓰거든요. 모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 독자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면은 사실 발표할 때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고요, 우리 잘 해왔고, 이런 얘기 하고 싶죠. 당연하죠. 그러나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결론이 뭐야, 그래 앞으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결론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아니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둬야 되고, 그걸 결론부터 논리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든 문서를 잘 보는 사람, 열심히 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뭐 기, 승, 전, 결, 이런 구조 진짜 열심히 만들어놔도 바쁜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그냥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맨날 보니까 결론이 뭐야 부터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해야 돼요. 결론. 왜 그래야 되는지, 뭘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래야 집중도도 높아지고 주의 환기도 되고,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발표 중단되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아, 결론이 뭐야, 됐어,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항상 이 듣고 싶은 얘기를 결론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 로지컬 싱킹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면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듣는 아들이 게임기 사주세요 했더니, 왜 했더니 엄마도 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뭐 사줬더니 요가를 아예 안 하시네. 뭔 소리야. 논리가 되게 희한하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딱 읽었을 때 좀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설득도 잘 안 되죠.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력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문장에는. 왜냐면 여기에는 뭔가, 보통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웬만해서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뭔가가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비약이 됐을 때 서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논리적인 비약 확 점프 확 해버리죠. 그래서 로지컬 싱킹에서 하자는 얘기는요, 결론부터, 앞서서 말했던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하되 중복과 누락과 비약을 없애고 생각과 사실을 논리로 연결하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결론, 이유, 근거. 그러니까 결국 듣고 싶은 얘기를 결론에 빵 때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구조화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결론, 이유, 근거. 결론, 이유, 근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핵심 주장을 딱 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점들과 근거, 그 팩트들을 나열하고 배치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게 대체 왜 하고 정말로 이걸 읽는 사람이 궁금해한 것인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영상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민토 피라미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